안녕하세요, 임태욱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영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답은 0명입니다. 뉴스에서 탈영병이 검거됐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건 뭐냐고 하실 수 있는데 탈영죄로 처벌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탈영죄가 없고 탈영이라는 건 병영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행위를 지칭하는 거고, 탈영한 사람은 그 군무기피 목적에 따라서 무단이탈 또는 군무이탈의 죄로 처벌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한번 다뤘던 건데요, 오늘 영상으로 보다 재밌고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군인이 병영을 무단으로 이탈, 즉 탈영을 하면 무단이탈죄 또는 군무이탈죄의 죄책을 집니다.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시 기준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전시사변이나 계엄지역이면 5년 이상, 적전이면 최대 4형까지 규정된 굉장히 무거운 죄죠. 두 번째,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두 죄의 차이는 군무 기피를 할 목적이 있었느냐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고 이 두 죄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영의 이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병영의 이탈이 무엇인지를 왜 살펴보지? 그냥 승인 없이 부대를 나가면 이탈 아닌가? 그건 반만 맞습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이라고 되어 있지 부대 밖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도 무단 이탈은 이탈한 곳이 영내냐 영외냐 가깝냐 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벗어났느냐예요. 제가 군검사 시절에 실제 겪은 사건입니다. 어느 날 병사 한 명이 사라졌고 밤이 지나도록 그 병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확인 결과 그 병사가 생활관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지 밤에 다른 곳에서, 영내의 다른 곳에서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건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병사는 허락된 병영 내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입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 내에 숨었어도 무단이탈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영외의 이탈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이탈이면 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익입니다. 위에서 형사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있습니다. 2-1 복무기간의 불산임입니다. 이탈해 있는 기간, 복무일수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그 기간만큼 전역이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병사의 경우 병역법에 정해져 있고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붙잡힌 날의 바로 전날까지 이 날짜는 복무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사흘 있다가 잡혔으면 전역이 사흘 밀리는 거고 5일 있다가 잡혔으면 전역이 5일 밀리는 겁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군생활은 군생활대로 길어지는 겁니다. 간부도 똑같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군무이탈이나 무단이탈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2-2 사항입니다. 징계조치의 불이익입니다. 징계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사처벌로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례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관련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에 대해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한 군인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징계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영창제도는 하지만 아직 군기교육대라는 명칭의 징계가 남아있는데요, 이게 말처럼 목봉을 들고 육체적인 훈련을 과도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정신교육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영창과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복무기간 불산임입니다. 군기교육대는 최대 15일 받을 수 있고 군기교육대 15일 처벌을 받으면 전역이 15일 늦어집니다. 2-3 인사기록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병사의 징계 처분은 병적기록표에, 간부는 인사자력표에 기록되게 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미국 로스쿨 과정에 있다가 복무하러 온 병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소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군에서 전역하면서 변호사협회에 등록할 때 경력증명서를 통해서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무이탈죄와 무단이탈죄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법문상의 요건 차이는 군무기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 머릿속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군무이탈의 형이 훨씬 더 세니까 피의자를 조사를 받으면 피해자는 당연히 나는 군무기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군무기피의 목적은 어떻게 보느냐? 대법원은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실무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책이나 관련 지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긴 한데 실무상 제가 겪어온 많은 케이스들 그리고 제 주변의 군검사들이 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이탈한 기간과 그 거리, 단시간 안에 돌아올 수 없는 거리를 이탈했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서 다른 사람의 투입이 필요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탈했다면 군무 이탈의 목적을 추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정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냐,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의로 돌아왔는가, 붙잡혀 왔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붙잡혀서 온 경우에는 군무 기피의 목적을 추정하고 자의로 복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군무에 대한 염증 등으로 나갔다면 군무 기피 목적이 추정되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갔다면 추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탈영과 그 행위에 따른 범죄 그리고 불이익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경우는 부대를 떠나지 않아도 탈영될 수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탈영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군용법 관련된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임태혁 변호사였습니다.